인식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낫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제 코비드에 걸리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증상기로 남아 있고 한 번도 증상도 없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잠복 감염이죠. 그런 사람들 아주 재수 좋은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경증 코비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상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중증도의 코비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시죠. 산소를 해야 되니까 산소가 필요해서 병원에 갑니다. 저는 제 직업이 뭐냐면 내과 의사로서 우리 애드벤트 헬스에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캘리포니아 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이제 로마린다 우리 교회 병원 기관들이 있고 이 동부에 I 사시는 cannot hear you.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그건 그래요? 그분이 잘 들려요. 그래요. 동남부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애드벤트 헬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병원인데요. 한 4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핸더슨빌에 근무하는데요. 교회 병원에서 병원 의사로 일합니다. 하스피탈리스트. 그러니까 코비드 있는 동안 한 1000명쯤 본 것 같아요. 그중에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담당한 사람이니까요. 많이 죽는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이제 제가 치료합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크리티컬한 코비드에 걸려요. 그러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해야죠. 예, 반 넘게 죽습니다. 반 이하로 살아나고 인공호흡기까지 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망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사망률은 0.1% 미만입니다. 사실은. I cannot hear you. 예. 어, 죄송합니다. 그분은 자기 문제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예. 그래. 그거를 좀 이렇게 다들 뮤트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사망 확률은 0.1%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좀 켜주세요. 뮤트가 네. 전제되어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앓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앓고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무슨 행운에 의한 것인가? 행운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어떤 사람들은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중증으로 앓고, 그 다음에 염증 때문에 결국은 사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우리가 식사로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약물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를 평상시에 건강하게 하고 또한 아플 때 이런 감염증에 걸렸을 때 어떠한 특정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염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염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하죠. 그 단어 안에 벌써 fla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염이라는 말이 있고, 한자로는 이렇게 졌죠? 불화자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염자에. 그래서 염증이라는 말은 몸 안에 불이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염증성 질환 굉장히 많죠? 여러분, 웬만한 질환은 그냥 염이라는 말로 다 끝납니다. 그렇죠? 위염, 피부염, 관절염, 기관지염, 내장염, 폐렴, 이렇게 한국말로는 염이고, 영어로는 아이티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이티스로 끝나면은 그게 염증성 질환 말하는구나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질환 다 그 몸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뜨거워요. 이렇게 관절염 부위를 만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다? 그러면은 왼쪽 무릎보다 약간 더 이렇게 따뜻해요. 염증 때문에. 그렇죠? 빨갛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 감염성 질환에 있어서 우리 몸이 세균과 싸울 때, 바이러스와 싸울 때 이 염증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적군이 우리 수도를 침입했다. 서울을 공격한다. 그럴 때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력을 동원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군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일어날까요? 불이 일어나죠. 불이 일어나지 않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죠? 불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화력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화력이 필요하므로 화재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가 미생물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요. 어느 정도 염증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세균 때문에 여러분이 대장염이 생겼다. 대장염 자체가 벌써 염증이죠. 세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폐렴에 생겼다. 그러면 염증이 일어났죠, 벌써. 그 어느 정도 염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무찌르면서 일어난 반응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들이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뭐 진짜 불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염증 반응을 사용해서 그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서.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과 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염증은 피할 수가 없다. 자, 염증의 5대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끝을 이렇게 장미 가시에 딱 찔렸어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 됐다고 그럽시다. 아이고, 여러분 이 엄지 손가락 보세요. 이거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겠죠? 예? 염증의 5대 증상은 빨갛게 되는 거예요. 빨갛게. 왜 빨갛게 되냐? 여기 여기 그 모세혈관이 이렇게 확장돼요. 그러면서 피가 그쪽으로 몰립니다. 피가 몰려요. 빨간 피가 이제 산소를 가지고 오는 거죠. 산소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또한 그 피를 통해서 염증 세포인 백혈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혈구들의 다른 명칭을 우리가 염증 세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들이 들어와서 그 세균을 잡아먹고 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빨갛게 돼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열이 납니다. 이 열이 나는 것은 그 혈류량이 늘어서만이 아니고 이 백혈구들이 일단 거기 오면요, 이제 화학 물질들, 염증성 화학 물질들을 분비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열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가 열이 나요. 열이 나면서 백혈구들은 약간 열이 있어야지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합니다. 그 정상 체온보다 약간 체온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치료할 때 그 열 치료를 하죠.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서 열을 올리면 우리 체온을 올리면 백혈구들의 활동이 더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따뜻해지고요. 그 부위가 염증 부위가. 그 다음에 통증이 생겨요. 통통. 오, 아파. 오, 아파. 이 아픈 건 왜 그럴까요? 아픈 건 왜 좋나요? 그럼 우리가 손을 안 쓰죠. 이게 아픈 부위를 안 쓰게 되죠. 휴식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 저하가 되고 거기에 이제 잘 쓸 수가 없어요. 염증이 생기면. 그래서 위염이 생기면 소화가 안 되고 대장염이 생기면은 설사를 하고 폐렴이 생기면 뭐예요? 숨차고 기침하고 그렇죠. 그, 그 염증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또 하나는 부종이 생깁니다. 이렇게 부어요. 부어요. 이렇게 부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염증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폐장이라든지 이런 내장 장기의 염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염증이 그 싸울 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염증은 수복할 때도 필요합니다. 회복할 때. 여러분 이렇게 장마가 와가지고 그 홍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물이 잠겼다고 합시다. 이 집에 물이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새 가구 여기다 꺼내서 들여놓으면 안 되겠죠. 일단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망가진 것들을 다 부수고 없애고 청소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염증 세포가 바로 그렇게 제거 작업, 망가지고 죽은 조직과 세포들을 어, 없애고 그걸 잡아먹고 다 없애는 그런 제거 작업을 합니다. 염증 세포들이. 자, 그래서 아, 그 염증 거기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손 다친 데 있죠? 예, 손 다친 데 그 부분에 이제 염증 세포들이 와서 그 세균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또한 망가지고 죽은 조직들을 제거해요. 염증 세포들이.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약간 아픈 끼가 있어서 그걸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손상을 막고 죽은 세포와 조직을 제거하여 새로운 조직이 그 자리에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그것이 염증의 목표입니다. 네. 자, 염증은 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은 통제될 수 있는 한에서만 유용합니다. 예. 우리 불로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저도 시골에서 사니까 이렇게 불 질러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옆에다 호스를 준비하고 불을 붙입니다. 그렇죠? 우리 또 이거 망가진 그 노후된 건물들을 우리가 철거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렇게 폭파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을 폭파해요. 예. 그런데 이 둘 다의 경우에 통제를 해야 돼요.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불을 컨트롤 못하면은 이거 재앙이죠, 재앙. 예? 이렇게 폭탄 컨트롤 못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도시가. 우리 여러분 그 백야र्드에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쓰레기 소각할 때 잘못하면은 집이 다 날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불은 이기가 아니고 이제 화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염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염증이 비록 세균을 잡고 그 다음에 또 망가진 조직을 수복하는데 꼭 필요한 작용이지만 그렇지만 그 통제되지 않으면은 만성 염증 아니면은 이 코비드의 경우처럼 죽음에 이르는 염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생체 방어에 주축이 되는 두 가지 면역 세포가 있는데요. 이 면역 세포들은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백혈구가. 근데 백혈구가 5개고요. 그다음에 또 면역에 관련되는 세포는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필요는 없고 두 가지 세포만 우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건강 강의를 들어오시면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만 배워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는 안 키셨지만 그냥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는 중성구입니다. 중성구. 중성구,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임파구입니다. 임파구. 임파구, 예. 중성구는 뉴트로필이라고 그래요. 뉴트로필 영어로는 뉴트로. 그래서 이게 중성이라는 말이고, 예. 필이라는 것은 그러한 성향이 있다. 그것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림포사이트는 인파에 사는 사이트 하는 세포죠. 인파에 사는 세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성구와 임파구가 있는데요. 이 둘이 하는 그 기능이 틀려요. 이것을 이제 이 백혈구들을 우리 군대에 비유하자면은 중성군은 기갑부대에 속합니다. 아니면 기동타격대, 기갑부대. 얘네들은 화력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딱 나타났을 때 당장 가갖고 그 대포를 뻥뻥뻥 쏴가지고 기선 제압하는 거예요. 기선 제압하는 그런 기동 제압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강력한 화력으로 제압한다 하는 게 중성구의 역할이고요. 그거는 무슨 적이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인파구는 좀 틀려요. 인파구는요, 정밀 타격합니다. 정밀 타격. 정밀 타격. 거기에 이제 특별히 바이러스 감염에 아주 중요해요. 바이러스나 암세포 공격에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탱크로 막 이렇게 펑펑 쏘아대는 게 아니고 딱 감염된 세포에 들어가서 감염된 세포의 그 뚜껑을 열어갖고 감염된 세포가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또 임파구는 이제 B형 임파구 같은 경우에는 항체를 만든다. 항체를 만들면요 Y자처럼 생겼죠. 항체라는 게 Y자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목표물만 따라갑니다. 절대 이 항체는요, 예를 들어서 코비드 항체란다. 코비드 항체는 코비드만 따라가서 코비드에 딱 붙어버리는 항체입니다. 이 코비드 항체는 예를 들자면은 대장균이나 아니면은 화농성 다른 균이나 다른 바이러스는 쳐다보지 않아요. 이게 양옆 쳐다보지 않고, 예, 딱 코비드만 따라가서 코비드에 딱 붙어버리는 그렇게 아주 특별한 예,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게 항체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인파구들은 특전사에 비유할 수 있어요. 특전사는 아무 때나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테러전이면 그 대테러 특전사가 거기 딱 나간 거예요. 거기 특별한 그 특정한 어, 어, 적군들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군사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인파구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네. 중성구가 미생물을 죽이는 방법은요, 진짜 우리가 뭐 대포를 쏘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건 비유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활성산소를 무기로 씁니다. 활성산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활성산소. 여러분 뭐 건강에 안 좋은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활성산소. 그런데, 이게 좋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이게 우리 세포에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세균에게 아주 세균에게 좋지 않죠. 그래서 중성구들이 세균을 공격할 때 활성산소를 무기로 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세균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막 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몸의 전쟁의 경과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처음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딱 들어왔을 때요. 1단계로 기동 제압을 위해서 이 중성구들이 출동해야 됩니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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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빨리 가갖고요. 대개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있어요. 중성구들이.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거기 아예 진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세균이 발견되자마자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균이 이제 어느 정도 제압되면요, 바이러스가 그 숫자가 제압되기 시작하면은 그들의 역할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역할은 줄어들어요. 그동안 특수부대가 파견돼야 돼요. 인파구죠. 인파구가 파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파구 주축으로 이제 작전이 넘어가요. 인파구 주축으로 남아있는 잔당들을요, 인파구가 소탕하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고 아주 정밀한 타격전을 써가지고 잔당들을 제거하는 것은 인파구가 해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적군이 끝나요. 적군들이 다 멸절되고 여러분 그 수도 서울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코비드를 심각하게 앓는 사람들의 면역 반응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성구 위주의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포를 쏩니다. 심지어는 바이러스들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포를 계속 쏘아대요. 저기 죽은 바이러스다. 죽은 코비드 공격! 꽝, 꽝, 꽝. 아, 코비드가 죽었는데 죽은 시체에다 대고 계속해서 이걸 쏘면요, 이 몸이 남아나지 않겠죠. 그게 문제예요. 임파구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전사는 아주 천천히 오고 제대로 활동하지도 않아요. 임파구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입원한 코비드 환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피 검사를 하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코비드 환자들 피 검사를 해보면 임파구가요 다 떨어져 있어요. 임파구들이 2%, 3% 그거밖에 없어요. 다 10% 미만입니다. 임파구들이 보통 한 3, 40% 있어야 되거든요. 백혈구의 한 30%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인파구들이 뭐 2%, 3%밖에 안 돼요. 인파들이 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중성구들이요 90%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환자들 보면은. 그래서 중성구들이 계속해서 너무 과다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통제가 안 되고요. 지속되고 이 폐가요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억제되지 못한 염증이 환자의 폐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 억제되지 않은 염증이. 예. 옛날에 우리 돼지 독감이 돌았었죠. 예. 그게 세계적인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거 한 2000년대, 2003년, 뭐 2005년인가 그때 그랬어요. 돼지 독감 대유행할 때요. 이 돼지 독감 그, 어, 그 이제 사람한테 유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죽었던 이유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게 숨을 못 쉬어서 바이러스가 폐를 파괴한 게 아니고 돼지독감 때문에 일어난 그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해서 우리 몸이 염증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염증을 통제하지 못해서 사람이 죽은 거였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칸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화력이 월충한 무기만 계속해서 쓰면요. 미사일만 계속해서 전쟁을 쏘아가지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적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군도 죽고, 예, 우리 민간인들도 죽고, 우리 수도 서울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염증이 심한 것이 통제되지 못한 염증이 바로 그 꼴입니다. 예. 코비드 사망의 4대 위험군이 있는데요. 이만한 사람들이 코비드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비만한 사람들은요, 그 비만 세포, 주변에, 주변에 그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농축돼 있어요. 또한 비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 짐작하시겠지만 불건강한 음식들 많이 드셔요. 그래서 이제 비만해지죠. 그 불건강한 음식들, 비만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또한 염증성 물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몸 전체에 염증성 그런 케미칼들, 화학 물질들이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 하면은 불이 여기저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을 국가로 보고 세포들을 그 가정집들로 봤을 때 음? 모든 그 국가에 있는 모든 가정집들에 다 LP 가스 통이 있다. 가스통이 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거기에 전쟁이 나면 뭐 불바다가 되겠죠. 그 몸이. 예.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불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 또한 이제 비만한 사람들은 그 염증성 물질들이 몸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세균과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염증이 통제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괌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으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참으로라고 그래요. 참으로 사람들은 되게 뚱뚱해요. 아주 불건강하게 먹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런치를 먹는데 그 점심을 먹는 걸 봤는데 이 소다하고 코카콜라랑 그다음에 스팸 아시죠? 스팸 돼지고기 그거 돼지고기 그 스팸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은 스팸을 먹으면 그거를 어떻게 반찬으로 먹든지 그걸 썰어가지고 빵에다 넣든지 그래서 먹잖아요. 근데 참으로 사람들은 그냥 스팸 2통하고 콜라랑 그게 점심이에요. 그게 점심. 그게 점심.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괌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저걸 많이 봤어요. 농, 그 고름. 예? 조금만 모기만 물려도 고름이 되고, 어디 조금 상처가 나면 고름이 되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염증으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염증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그만한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막 고름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 왜 노인분들이 코비드에 약하나? 왜냐면 우리 중성구와 임파구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배웠죠. 중성구는요, 노인이 돼도
계속해서 활약합니다. 그 탱크는 녹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노인이 되면 될수록 임파구의 기능은요,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전사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임파구는요, 아주 오래 삽니다. 오래 살고, 예, 그래서 임파절 안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이런 특별한 훈련된 군인들인데, 예, 이 군인들이 늙으면서 숫자도 줄어들고 활력도 줄어드는 거예요. 임파구가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코비드에 걸렸을 때 그 코비드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임파국에 별로 없으니까 중성구 갖고 싸우는 거죠. 중성구 탱크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염증 때문에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또 만성 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예를 들자면 폐 질환자, 폐가 벌써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코비드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폐가 조금만 망가지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고. 면역 결핍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바이러스랑 못 싸우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 맞는 사람들, 면역 결핍 주사 맞는 사람들, 이제 장기 이식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제 코비드의 이제 4대 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느냐, 이것이요, 결국에는 염증의 정도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예? 코비드 때문에 염증이 살짝 온 사람들은 살짝 앓고 지나가는 거고, 염증이 심한 사람들은 중등도의 코비드 앓는 거고, 굉장히 심하면 병원에 ICU에 입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염증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염증에. 예.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입원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아주 심한 사람들? 어떤 약 써야 될까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씁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우리가 좀 쓰기도 하지만요. 그건 별로 효과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염증을 낮추는 스테로이드제를 써요. 스테로이드제. 스테로이드제가 뭐 좋은 약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히 많이 쓰고 오래 쓸수록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초기에 염증을 제압할 때는 스테로이드가 제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써요. 그러면 환자의 염증이 그 폐를 불태우고 있던 그 염증이 훅 가라앉으면서 환자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뭐꼭 필요할 때는 쓰지만은 스테로이드 말고 어떤 음식은요, 항염증성 음식이 있습니다. 염증을 낮추는 음식, 소염 효과가 있는 이건 소화기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러니까, 억제할 소자죠. 그래서 소염 식품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pro-inflammatory food, 이거는 이제 향할 향자죠. 향염증성 식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염증성 식품이라고 하고 제가 소염성 식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염식품, 염증성 식품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식품을 많이 먹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에 딱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염증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퍼져가고 이게 컨트롤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염증 식품을 충분히 먹어놓은 상태에서는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비유를 하자면 집집마다 소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에 불똥이 우리 집에 터져도 집집마다 사람들이 자기 집 불 끄면은 우리 전국이 불밭으로 되지 않겠죠. 전 국토가 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고 이런 식품들을 적게 먹는 것이 평상시에도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감염증에 걸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 이 식품은 닥터 킴이 염증 식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라키도닉산은요 염증 반응의 증폭제입니다. 아라키도닉산은 동물 세포, 이중 세포막에서 기원한 거예요. 동물 세포가 이제 망가질 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균이 침입하고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 세포가 망가질 때 이
세포막 조각이에요. 아라키도닉 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라키도닉 산으로부터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 모세관을 확장시키는 것, 아니면 혈전을 일으키는 것, 열을 올리는 물질, 백혈구를 오라고 초청하는, 아니, 오라고 하는 물질부터 시작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 잡다한 이 염증성 매개 화학 물질들이 다 아라키도닉 산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거 많이 먹으면 여러분 염증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라키도닉산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 예? 이 레드밋하고 그다음에 계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이요. 이렇게 동물들 도살할 때 인도적인 방법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가 좀 인도적인 방법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이거 굉장히 비인도적인 방법이죠. 예. 우리 미국에서는요, 이제 동물들 죽일 때 이렇게 한 마리씩 쳐서 죽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톱으로 쏩니다. 이렇게 소가 줄을 서서요, 이렇게 들어가요. 한 줄로 서서 들어가고 그러면 거대한 톱날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와요. 그래서 반을 쪼개는 거예요. 이 소가요, 기겁을 하고 막 뒷걸음질을 치는데요. 이렇게 그 좁은 통로에서 뒷걸음질 못 치게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해 막 비명 지르고 난리 나죠. 그럴 때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죽어가는 소가. 예. 그러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갑자기 그냥 극도로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부신과 여러 기관에 이게 쫙 나오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상태에서 이 동물들이 죽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 찬 그 동물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것도 피도 안 빼고 먹으면 더 그렇겠죠. 그 피채 먹으면은 여러분이 스트레스 호르몬 먹는 거죠. 안 그래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 동물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죽은 동물 조직이야말로 정말로 염증으로 충만한 음식입니다. 예. 자, 이건 이제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죠. 이제 어린 돼지는 도살하는 방법이 이렇고. 살해당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동물들의 몸을 가득 채운다. 그것도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아라키도닉 산이 많은 그 음식들은 치킨,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러니까 닭고기, 그다음에 계란, 소고기, 소세지, 그다음에 뭐 베이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피쉬, 그다음에 버거들, 콜드컷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염증성 그 식품은요 설탕입니다. 설탕이 이것은 두 가지로 역할해요. 염증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고 예, 백혈구의 탐식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혈구가 이걸 세균을 잡아먹지를 잘 못하니까 이게 세균을 못 쫓아가요. 백혈구가 이렇게 느려지고 세균을 잘 잡아먹질 못해. 그러면 그 세균의 감염이 길어지겠죠? 감염 기간이 길어지고 염증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이게 동물성 그 지방이 이제 대부분 포화지방이죠. 이게 포화지방들은 이제 치즈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조직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 여러분의 지방 조직에서 염증을 높입니다. 염증을 증가시키고 여러분들이 식용유를 너무 과다하게 쓰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메가 6 fatty acid, 오메가 6 지방산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오메가 6하고 오메가 3 지방산이 있는데요. 오메가 6 지방산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오메가 3 지방산은 뭐 EPA, 뭐 DHA 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이것들이 적어도 그 비율이 1대 4 정도 돼야 돼요. 1대 4. 뭐 그 정도 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우리 미국에서 먹는 식사는 대부분 20대 1입니다. 제가 1대 4라고 그랬나요? 4대 1. 4대 1 정도는 돼야 돼요. 4대 1. 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서양식에서는 20대 1입니다. 20대 1. 이게 오메가3를 너무 적게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 근데 둘 다 중요하지만은 이 비율이 오메가3가 너무 적게 우리가 식사를 먹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메가6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식용유를 많이 쓰면 이게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튀긴 음식들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튀긴 음식들에 우리가 오메가6가 너무 많아서 그 잘못된 비율이 과다한 오메가6, 그다음에 오메가3가 너무 적으면은 이것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오메가3를 많이 먹으려면은 이걸 제가 슬라이드를 번역을 안 했네요. 이게 이제 넛하고 씨드를 많이 먹으면 좋죠. 그래서 플렉시드나 치아씨드나 아니면 월넛, 이렇게 호두나 뭐 햄프 씨드나 소이빈 뭐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이런 것들에 오메가3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셔서 이 오메가6하고 오메가3의 불균형을 조금 이렇게 코렉트 해줘야 돼요.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제된 곡식. 그 흰빵, 흰쌀밥, 그 다음에 포테이로 가루, 그거 이제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 때 그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것들, white flour product, 이게 흰 가루, 정제된 곡식이 또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MSG가 또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간에서 MSG. 그래서 중국집 가서 중국식 음식들이 이런 게 있고 뭐 미원이 그런 거 있고 이런 것들 좋지 않죠? MSG가. 그리고 우리가 천연 조미료를 쓰는 게 훨씬 좋겠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활성산소가 많은 음식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 아까 기억나시죠?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막과 또한 DNA와 핵막 이런 것들을 파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화를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여러 질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은 음식들은 산성화된 기름, 쪄든 거죠. 그래서 기름에 찐 것 그런 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드시지 마시고 튀긴 음식, 태운 음식.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시더라도 태운 것들은 좀 이거 그러니까 좀 멀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누룽지 드시지 마세요. 누룽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더 좋아요. 식품 보존제, 그러니까 인공식품들은 피해야 되겠죠. 알코올 같은 거 이제 활성산소가 있고. 이제 우리가 어쩔 수밖에 없이 이렇게 활성산소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신다. 뭐 우리가 비행기 타야죠. 어쩔 때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레디에이션에 노출돼요. 이렇게 그런 뭐랄까 방사선에 조금 노출된단 말이에요. 지상에 있을 때보다 저기 고도로 올라갔을 때 방사선에 좀 노출이 돼요. 그럼 활성산소가 여러분 몸에 생겨요. 뭐 담배 피는 사람도 활성산소 생기고 공해가 많은 곳에 살면 또 활성산소가 여러분 몸에 생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그러니까 항산화제와 활성산소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활성산소가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중성구가요. 이 활성산소들을 써서 그 세균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같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도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실 똑같은 불이 세균도 망가뜨리고 우리 몸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염증을 최소화하면 좋겠죠. 근데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보세요. 산소의 구조를 보십시오. 여기 전자가 8개가 이 주변에 8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1개 빠지고. 그러면요, 이 페록사이드는 전자를 무섭게 뺏어갑니다. 여러분, 페록사이드 쓰시죠? 그 과산화수, 과산화, 수소수. 그거
어떻게 써요? 그거 세균 죽을 때 여러분 쓰시죠? 그거 소독제로. 그게 어떻게 되냐? 이 전자가 하나 부족한 것이 옆에 있는 그 세포로부터 전자를 그냥 확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막이 망가지죠. 예? 전자를 뺏겼으니까 그 세포막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전자가 뺏겨가지고 전자를 훔쳐먹고 싶어하는 그 활성산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항산화 물질은 뭐냐? 전자를 막 나눠줄 수 있는 전자 공여 물질이에요. 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활성산소가 있을 때, 너 배고파? 너 전자가 먹고 싶어? 전자가 갖고 싶어? 내가 전자 줄게. 이렇게 딱딱 나눠주는. 필란트로피스트. 전자 공여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많이 만드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은 뭐냐? 비타민 C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이 망가질 걸 아시고, 예?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충분히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채식을 하면요, 그것을 과일과 채소, 과일에만 많은 게 아니라 채소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식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비타민 C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뭐 이렇게 매일마다 비타민 C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날식을 한 반 정도, 그러니까 반은 삶아 먹고 뭐 삶아 먹고 반 정도는 뭐 주스를 즙을 짜서 마신다든지 아니면 생것으로 뭘 마신다든지 그런 삶이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사람은 꼭 비타민 C 먹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감기에 걸렸을 때 뭐 그럴 때 뭐 조금 비타민 C 그때 드시는 건 괜찮겠어요. 그렇지만 매일마다 먹을 필요는 없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평상시에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마다 먹을 필요는 없다. 자, 비타민 E가 또 항산화 물질입니다. 비타민 E는 이 세포벽에 있습니다. 세포벽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세포벽을 딱 공격할 때 여기 보세요. 활성산소가 공격했습니다. 지금 세포 이중벽을 공격하면 하나가 전자를 뺏기면은 그 옆에 있는 녀석의 전자를 또 뺏고 또 전자를 뺏고 그래서 이 전자가 다 뺏기면서 이 세포벽이 망가지는 게 쭈쭈쭈쭈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비타민 E가 거기에 딱 박혀 있으면은 스탑. 이 도미노 현상을 딱 차단합니다. 자, 내가 이거 전자 공유해 줄 테니까 여기서 스탑. 그래서 세포벽을 보호합니다. 염증으로부터. 세포에게 이제 방화복을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E를 섭취하면서.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은 견과류, 씨앗류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이제 이 견과류와 씨앗류를 사용해가지고 그걸 기름을 짜면 비타민 E가 더 어떻게 이렇게 농축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우리 어, 칼로리가 또 너무 많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오메가 6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이제 기름을 기왕 쓰시려면은 아보카도유나 뭐 그런 이제 올리브유나 이렇게 그런 게 더 좋겠죠. 그다음에 아연은 이제 노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면역 미네랄입니다. 제가 이거 아연을 적은 이유는 이제 코비드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렸을 때 이게 이제 아연을 좀 이렇게 조금 보충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노인들은 이제 부족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뭐 부족하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또 먹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한 달 이상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아연하고 굴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결핍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병아리콩, chickpea 있죠? 렌틸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있고 견과류, 씨앗류, 햄프씨, 캐슈 이런 것들에 많이 있다. 이건 아까 우리 견과류하고 햄프씨 같은 거는 아까 오메가 3 지방산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항염증 효과가 있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들이라고 했죠. 그것들이 많은 과일들 상위 10개는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사과, 바나나, 청포도, 그레이프루트, 키위, 포도가 있고요. 3위는 오렌지, 2위는 자두입니다. 1등은 뭐 같아요? 뭐 빠진 거 있어요? 다 색깔이 분명하죠? 빨갛고 안은 노랗지만 노랗고 이렇게 다 색깔이 분명하고 딸기입니다. 딸기. 같은 무게 섭취를 가정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드세요. 색깔이 분명한 과일들 많이 드세요. 이거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색깔이 분명한 과일들이 우리 항산화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항산화제 채소 상위 10가지는 옥수수, 양파. 이게는 이제 하얀색이니까 좀 이제 색깔 때문에 좀 밀린 것 같아요. 붉은 피망, 비트. 진하죠? 진하니까 이제 진할수록 이제 항산화제 효과가 혁혁합니다. 알파파, 새끼 양배추, 브루셀 스프라우트 있죠? 시금치, 케일. 이렇게 아주 초록색, 아주 진한 초록색들이 항산화제 효과가 많고 1등은 뭘까요? 1등은 마늘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무게 섭취를 가정할 때 마늘은 근데 많이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실 때 마늘을 드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마늘을 이렇게 이게 효소를 액티베이트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쪄요. 빵 쪄야지 돼요. 찐 다음에 이렇게 압력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라지죠? 쫙 갈라지고 이렇게 몇 조각으로 갈라지죠? 그 다음에 그걸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늘을 조금 더 드시죠. 그러면 이제 한 67개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요 슬라이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에만 염증성 식품 이렇게 소형 식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염증성 인간이 있고 소염 인간이 있습니다. 항염증 인간이 있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사람.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자,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조용해지고 평온해질 겁니다. 우리도 다 항염증 식품만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한 그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